네, 이제 6번째 과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을 볼 때요,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시험 본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산업안전기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6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과목이 바로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사. 특히 건설안전기사는 우리가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자격증을 따면 2개는 물론이지만 4개도 딸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번째 보겠습니다. 100번째, 101번째 되죠. 안전계수가 4예요. 우리는 안전율이네요. 그 다음에 2000kg/cm 인장 강도로 강선의 최대 허용 응력이에요. 응력은요, 원래 응력이라는 말은 시그마는 어떻게 해요? 단면적 분의 사실은 하중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강도를 구하는 것이요. 강도가 얼마냐 그랬죠. 그래서 최대 허용 응력은 다시 이야기하면 안전계수분의 이럴 때는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게 안전계수를 한다는 거. 이렇게 답은 얼마? 500kg/cm 자성으로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2번입니다. 훅이에요. 훅. 훅거리는 훅이 뭐냐? 여기 있죠. 훅. 훅이라는 거 원래 팔이잖아요. 이렇게 훅 치는 훅인데 훅이 이렇게 되어 있죠. 훅에다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훅거리는 와이러프도 훅으로부터 요놈으로부터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뭐 요놈이야. 그게 바로 훅 해지 장치. 이건 어디에요? 크레인 같은 데 있죠. 바로 이걸 가지고 해지 장치 또는 훅 해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보여줬다? 그림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이걸 바로 미설치하니까 요놈이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치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지금 계속 2015년 8월 달에 들어와도 또 붕괴 사고 어디 일어났어요? 대구에, 바로 동대구역에 백화점을 짓는데 지하 5층에서 거푸집 붕괴 사고. 이거는 뭐야? 붕괴 사고의 원인은요, 거의 99.9%가 타설할 때 너무 빨리 타설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콘크리트를 넣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돼요. 이거는 뭐야? 치갑은 타설 속도가 빠르면 치갑이 커져. 투수성이 낮을수록 치갑은 커져. 타설 높이가 위에서 높으면 치갑은 커져. 온도가 높으면 치갑은 어떻게? 낮아요. 온도가 낮아야만이 치갑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치갑에 대한 것이 이렇게 우리 6가지로 분류해요. 이보다 더 많죠. 이거는 산업기사에 나왔고 이번 시험 여러분 시험에도 나옵니다. 104번입니다. 달비개입니다. 달비개는 달려 올라가는 거죠. 조그마한 걸 딱 의자에 엉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트 같은 거 칠하거나 청소할 때 쓰는 걸 달비개라고 그러죠. 달비개 높이가 5m에서는 비계를 조립해체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빈칸에 알맞은 숫자 주소면 비계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폭 얼마냐? 비계가 5m 이상 무조건 나면 얼마? 40cm하고 작업 발포는 건 40cm잖아. 이럴 때는 5m가 나면 얼마? 20cm잖아. 20cm 이상은 발포할 수, 뭐 방금 볼 거 없죠. 여기 있어. 비계 연결한 20cm 이상은 발포할 수 설치한다. 발판 얼마? 안 설치해서 얘가 빠지죠. 얼마? 몇 cm? 20cm. 105번입니다.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실제 구조물 보호공법 몰라도 괜찮아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식생구멍, 블록공, 돌쌓기 전부 어떻게? 현장 타설이라든 블록공, 돌쌓기나 무생물 같은 거, 이거는 식생하는 살아있는 공물 대표적인 거요. 씨앗 같은 거 뿌려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우리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주영 회장이 미국에서 갑자기 비행장에 비행기를 넣으니까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없으니까 보리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보리같이 푸르게 해가지고 잔디를 심었다든지 혹은 페인트 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바로 대표적인 식생구멍공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호공법에는요, 구조물 보호공법, 돌 붙임 블록 쌓기, 콘크리트 블록, 뿜어 건축이고요. 식생공법은 때 붙임, 식생공, 식수공, 파전공. 이게 바로 자연보호공법이라도 근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6번의 추락이에요. 추락 방지를 위한 방망어 그물코 규격. 우리는 방망은 사각이나 마름모로 해야 돼. 얼마? 10cm 이하로 해야 된다.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거. 만점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안전기사를 땄으면 산업안전기사를 볼 때, 또는 산업안전기사를 따서 건설안전기사 때 면제를 받지 말라거든. 왜? 인간공학의 시스템이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건설안전기술은 특별한 일이 없나 얼마? 우리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면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 재밌고 쉽잖아요. 107번입니다. 인력 운반 작업에 안전소항으로 우리가 모은 것은, 우리는 인력 운반은
사람이 손으로 운반하든 지게로 운반하든 이런 거예요.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요.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팔과 무릎을 이용하여 척추는 어떻게 곧게 해야 되고, 긴 물건은 뒤쪽으로 높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쪽을 이렇게 높여. 뒤쪽을 높이면 어떻게 안 됩니다. 반드시 앞쪽으로 높여. 원통인 물건을 굴려서는 운반하고, 무거운 물건은 공동 작업을. 그 원통을 굴러다니면 되겠었는데 답은 바로 3번이 바로 보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했지만 그렇게 굳이 보지 않았던 게 항상 어떻게 답은 긴 물건은 뒤쪽으로 높인다. 정해져 있어요. 108번입니다. 터널 공사에 발파 작업 시 안전대조 틀린 것은 발파선 도하선 연결 상태,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시 작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동영선은 발화점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길 것, 지질, 앞니, 전리 등의 하약장 검토 및 시방 기준과 대비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파용 점화선은 타동력선, 타동력선 하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조명해서는 한 곳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역시 발파 점화해서는 타동력선 조명해선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는 걸 원칙입니다. 이건 어디냐? 터널공사 표준 안전작업기준 NATM 공법 7조 발파 작업의 법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토공기계 중에 클램셀의 용도에 가장 잘 설명한 클램셀은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다 같은 거, 바다 모래, 해사, 뭐 이렇게 모래 끌어오는 거. 이거는 수면의 자갈 혹은 실트,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림으로 제가 여기는 없는데 우리 책에 많이, 이거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이거는 클램셋에서는 좁은 곳을 수직파기를 해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110번을 보겠습니다. 110번은요, 비계 중에서도 강간 틀비계 배기임에 대한 조립관계, 틀비계 나오면 단 높이가 5m 미만이면 뭐요? 수평, 수직과 수평은 어떻게 6,8이죠. 단간은 5. 그 다음에 통나무 비계를 굳이 한다면 통나무 5.5, 7.5. 이거는 뭐 갈로속으로 나오고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할 경우에 준수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설공사 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 다니는 높이 5m가 아니고 몇 m? 바로 하나예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1번이 틀렸어요. 여기 있죠. 쭉 내려가서요. 이게 다 그림으로 15m일 때는 10m고요. 잠깐 추락을 작업상 하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추락의 위험인 15도 경고한 거죠. 그걸 못했네요.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건설공사에 있잖아. 8m 비계다리 얼마나? 7m 이내마다라는 거. 그래서 5가 아니고 7m. 그 다음 가설통로에 15면 10m. 15도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 추락 위험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거 숫자로도 그림으로도 모두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112번입니다.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였어요. 철륜이라는 것이 철로 된 뭐요? 이렇게 됐겠죠. 철륜이라는 것은 철로된 것을 이렇게 돌기를 막 탁탁탁 붙여놨다. 돌기를 붙여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 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피 점성토 지반의 다짐 작업에 한다는 것은 태핑이거든요. 태핑이란 원래 태핑이 이래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나사에는 공장의 탭이에요. 나사에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사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탭이라 그러는데 태핑한다는 이름하는 TAPPING거든요. 이렇게 늘어가다 이런 거, 나사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태핑 롤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의 태핑 롤러. 이게 바로 문제 답이 되겠죠. 항상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113번입니다. 집안 조사 중 예비 조사 단계에서 흙막이 구조물의 종류에 맞는 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항목과 그 무리가 먼 것은 다른 말로 틀리는 것이죠. 흙막이 벽 축조 여부판 및 굴착에 따라 안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실제 예비 조사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성도 없어요. 틀렸어요. 1번. 인근 집안의 집안조사 자료나 시공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둘째, 기상 조건 변동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되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하천, 지표지, 도로, 교통 등도 우리 예비조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 예비조사 항목에는 인근 집안의 조사
집안 자료나 시공 자료 수집, 지형이나 지하수 운물 등 현황 조사라든지 인적 구조의 크기라든지 기초의 형식이나 그 현황 조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에 따른 영향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조사 항목이 이제 이게 흙막이 축조 여부 굴착 안정이 충분되게 본조사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본조사에는 보일링이나 히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114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이요. 우리는 타워 크레인은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는 게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만한 내용은 옳게 나타내는 것은 이건 참 이런 것은 이번 시험이라기보다 여러분이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와이어 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어떠한 경우로도 얼마? 안 받을 때 60도 이내로 하는 걸 원칙이래요. 그럼 60만 찾으세요. 그럼 둘 중에 한 개 답이 되겠네요. 하되 지지점에는 몇 개소 이상 같은 각도에서 반드시 지점은 4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게 그림으로도 타워 크림을 했습니다. 뭐 이 그림을 이제 2개 봐서 2개소인데 실제 뒤에도 있으니까 4개로 설치하고 이거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은 142조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15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서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히 여러분 안전시설에 보면 이런 네모칸을 잘 봐야 돼. 이런 우리 교재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제가 바로 건설물 안전시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안전통로 안전이라 그래서 통로 같은 거는요 안전시설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시설비에는요 여기 해놓고 요런 거 사용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 가설 울타리 각종 작업화 가설을 게다 통로는 설치할 수 있는 여기 봐요. 단 안전 발판 여기 뭐였어? 안전 통로 안전 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어떻게? 이거는 안전 발판이나 안전 통로 공사 가시설물에 다시 영원한 시설물이 아니고 가시설물이니까 적용을 할 수 없다. 사용불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법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죠. 그러나 일반 통로는 또 돼.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가설 계단, 가설 통로는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나름 이거는 사용 불가하고 다만 비계 통로라는 여기 있죠.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 방지 장치, 틀비기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통로에 낙하물 방지망 등 또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비의 종류는 법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돼. 특히 이런 내용요. 당구장 표시로 제가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16번입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할 기준을 옳은 것. 철골 작업은 어떻게? 비, 눈, 바람이에요. 시간당 1시간당 강설량이 1cm 맞네요. 봐요. 풍속은 초당 어떻게? 10m 이상의 경우 이건 15m 기준이 틀리죠. 진도는 없어 우리나.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 맞죠? 그 다음에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1시간이 1cm니까 이거 틀렸어요. 답은 바로 116번 1번만 기준에 옳게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강풍에 의한 풍압, 외압, 내력이 설계되어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철골 구점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가 항상 영원히 나온다는 얘기만 했던 문제입니다. 이음부가 있는 현장 용접인 건물에 설계해야 되죠. 높이가 15m인 건물이 아니고 얼마? 20이죠. 높이가 20m인 이상인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 구조물 높이가 1대5인 건물. 그 다음에 뭐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per 메타 자승 이하인 구조 이런 것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도 이 문제가 나와 있고요. 매번 여러분 시험 문제도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118번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우리 인간공학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유해위험 방지 제출 기간이었죠. 제출 기간 제조업은 공사 어때요? 착공정 15일 전까지고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이렇게 했죠. 유해위험 방지계획 첨부서류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포함될 사항 공사계획서라든지 산업안전보건 사용계획이라든지 재발생 위험시 연락 대피 방법 해야 돼요. 특수공사계획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서류는 공사계획서 공사의 경 주변 현황 및 주변과 관계를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배치를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비 조직표 재발생 시 위험 연락 및 대피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나온다는 문제만 나와요.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6가지 있죠. 와이어로프의 한 곱이 끊어진 소선의 수가 얼마? 10% 이상인 건 또 사용할 수 없죠. 진입을 감소 공적인 7% 초과 사용할 수 없어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균열이 있는 것, 이런 균열이 있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이 바로 열과 심한 변형, 부식된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거지 여기 말하는 균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 못하는 건 아니다. 단 좋지는 않겠죠. 이런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2015년 5월 31일 날 또 출제가 됐었고요. 120번입니다. 토사붕괴입니다. 토사붕괴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죠. 여기서 뭐 내적 원인인 것은 외적이 아니고 내적.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절토 성토 높이가 보이죠? 외적. 사면 본면 기울어진 거 외적. 보이죠? 강도는 어떻게 보이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내적되고 공사에 의한 진동이라든지 반복 하중 증가도 외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외적 원인 6가지. 그 다음에 내적 원인 3가지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00 얼마?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 2015년 5월 30일 바로 기사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2015년 8월 달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최초 어디라도 우리는 정제수의 안전기사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번에 반드시 안전한 합격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었다 보다는 제가 문제 내용을 공개해드렸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교재 책 머릿부분에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항상 궁금한 내용을 365일 24시간 항상 전화로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